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프라임법학원 경희공채 75기 합격자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이 합격생분들이거든요.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실 거니까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게요. 한 분씩 이제 나와서 발표하실 거고 처음에 발표하실 분은 이강욱 합격생. 안녕하세요. 날도 추운데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있는 게 처음이라 좀 떨리는데, 어, 지금 앉아 계신 분만 해도 거의 한 2, 30명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일반 직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40명이 붙는 시험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합격하기 힘든 시험으로 알고 있으실 텐데, 이게 참 합격했다고 이게 거들먹거리면 안 되니까 한 분이라도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명 앉아 계시는데 저는 다 스타일이 공부 스타일이 다른데 저는 엄청 아침형 인간이에요. 그래서 아침형 인간이신 분들은 제 말씀을 좀 잘 들으시면 도움을 받아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74기 때는 스파르타 반 끊어가지고 실강을 들었고 75기 때는 고향에 내려가서 혼자 공부했습니다. 74기 때 왜 떨어졌냐 생각해보면 실강 나와서도 아침에 이제 아침형 인간이라 말씀드렸는데 아침에 7시까지 나와가지고 공부하고 했는데 제가 끝발이 좀 부족해가지고 저녁 공부를 막 열심히 안 하고 막 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음, 떨어졌다 생각했는데 75기 때도 이 사람이 한 번에 안 변하잖아요. 그래서 고향 내려가서 공부할 때도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하는데 막 5시, 6시쯤 공부하다 보면은 힘이 떨어져가지고 저녁 공부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74기 때랑 다른 점은 어, 아침부터 공부하는 시간에 더 집중을 하자 해서 진짜 아침 7시부터 딱 공부를 시작해서 한 4, 5시쯤 공부를 끝내는 방향으로 진짜 집중해서 그때 딱 하고 저녁에 그냥 7시쯤 밥 먹고 자버리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막 놀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잠자는 게 공부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서 그냥 일찍 자버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깨어있는 시간 동안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부를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 여기 질문 사항들 목차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어,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오답 정리 방법 같은 경우에 제가 합격 수기 안 적은 게 하나 있었는데 쿠팡에 영어 단어 노트 검색하면은 이렇게 폰만한 노트가 있는데 이게 반으로 가리는 노트가 있거든요. 반씩 가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암기사항 같은 거 가려서 약간 돌아다니면서 걸어다니면서 볼 수 있는 그런 노트가 있는데 그걸 제가 한 3개 정도를 썼어요. 3개 굵은 거 하나 3개 사가지고 시험 칠 때까지 3개를 썼던 것 같은데 그걸 계속 반복해서 봤던 게 거기 이제 암기 사항을 다 몰아넣는다 생각해서 그걸 들고 다니면서 봤거든요. 그게 좀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암기 같은 경우에는 경찰학이 암기가 엄청 많잖아요. 거의 경찰학은 그 노트에 몰빵을 해서 들고 다니면서 아침 저녁으로 봤던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음, 멘탈 관리나 슬럼프 이런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매일매일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합격하고 되돌아보면은 필기 시험 당일날 컨디션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필기 시험 당일에 어떤 문제가 받아서 와 이걸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평소에 공부하실 때 그런 거를 이게 뭐 와닿을지 모르겠는데 계속 상상하면서 이게 진짜 시험지다라고 생각하고 막 끝까지 풀어내는 그런 연습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경찰학 같은 경우에는 기출도 중요한데 막 새로운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를 누군가는 컨디션이 좋아서 맞고 누군가 틀려서 이게 막 몇 점 차이로 엄청 당락이 좌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뮬레이션을 하셔라. 그리고 아까 뭐랬노? 그 암기 암기 노트 같은 거 활용하셔라. 그리고 아침형 인간이신 분들은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셔라. 이제 이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합격 수기에 충분히 나와 있어가지고 질문을 많이 주시면은 최대한 열심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특히나 아침형 인간이신 분들 없으세요? 그러면 일단 나중에 끝나고도 질문 시간이 있거든요. 그럼 그때 또 질문하도록 하고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자, 다음은 조유한 합격생.
아, 아. 안녕하십니까. 75기 경희공채 합격자 조요한입니다. 최근에 면접을 보고 와서 당분간은 이렇게 떨릴 일 없겠지 하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여기 서니까 떨려가지고 좀 떨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학원에서 가이드라인 잡아준 대로 말씀드리면 저는 학원에서 74기 스파르타 종합반을 등록을 해서 1년 차를 보냈고 2년 차는 독종반을 그 등록을 해서 수강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1년 차와 그 2년 차 공부 방법이 많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년 차에는 저 나름대로의 계획을 짜서 진행을 해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그게 원활하지 않더라고요. 학원 커리큘럼 따라가기도 충분히 힘들고 데일리 풀고 하면 저만의 개인 시간이 너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촉박하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프라임 그 짜주는 커리큘럼대로 따라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무리해서 계획을 하기보다는 그럼 오히려 더 그 집중력도 떨어지고 하기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학원에서 하는 걸 모두 완벽하게 수행해 보자라는 마음대로 그 1년 차는 수행했던 것 같고 제시 독종반 가입해서는 확실하게 상반되게 저만의 계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학원 커리큘럼대로만 하면 1년 차가 약간 도돌이표처럼 돌아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겪지 않으려면은 수업 시간을 또 활용을 더 할 수 있으니까 오전 시간에는 경찰학 같이 배점이 높고 암기가 오래 걸리는 과목들을 시간을 무조건 정해놓고 어, 시험 전날까지 똑같은 패턴으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가장 자신 있던 과목이 형법인데 형법에서 실수를 많이 하게 되고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약점 과목이었는데 끝까지 놓지 않고 돌렸던 과목인 경찰학이 고득점을 하게 돼서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간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자, 투자한 만큼 나오는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본인만의 계획을 잘 잡아서 하셨으면 좋겠고 제 개인적인 커리로는 1순환에서 시험 100일 전까지의 계획을 잡아서 순환 개념을 돌리고 100일부터 30일까지 30일 그리고 10일 이거를 뒤부터 계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험 날짜가 있으면은 거기서부터 10일, 거기서부터 30일, 100일 이렇게 잡아서 본인이 잘 못하는 과목이 뭐고 잘하는 과목이 뭔지에 따라서 좀 시간을 잘 배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셔야 좀 합격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회독은 음, 1순환에는 기본서 위주로 꼼꼼히 회독을 하자라는 마음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걸려서 불안할 수도 있고 좀 전에 발표한 이강옥 같은 학생은 굉장히 회독 속도가 빨라서 제가 옆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되게 불안했거든요. 근데 주변을 신경 쓰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의 속도에 맞춰서 꼼꼼히 보고 이순환 때부터는 경찰학을 제외한 모든 과목은 다 기출 문제집으로 저는 회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 멘탈 관리 방법은 저는 가장 큰 거는 운동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운동을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어하는 여성분들도 많이 봤고 최근에 보면은 PST가 되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죽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여성분들은 PST 같은 거 등록해서 일회적으로도 연습을 할 수 있으니까 가서 연습해보고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미리 알면은 좀 운동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무조건 휴식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고 일요일 날 마음을 편하게 쉬려면은 평일을 그만큼 빡빡하게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할 때 최대한 하고 일요일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쉬자라는 마음으로 했고 이순환 때부터는 격주로 일요일 중에 모의고사 한 세트를 푼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시험 다가올수록 줄이면서 공부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개인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느낀 거는 함께 공부하는 메이트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부는 이렇게 혼자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이렇게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저의 그 단점을 많이 보완해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계획을 짜거나 아니면 규칙적인 생활을 하거나 대화를 못 하거나 이런 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함께 공부하는 친구가 그런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어서 함께 공부하는 게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굳이 너무 만들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는데 함께하는 사람 도움을 받는다면 서로 좀 끝까지 달려가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고 추가로 질문해 주시면
열심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질문 없어요? 마지막에 한 번에 다 받아야 되겠네. 들어가세요. 그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림 합격생.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75기 경희공채 시험 합격자 이혜림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우선 대학을 한번 휴학을 하고 71기 시험에 한번 도전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74기, 75기 준비를 해서 총 3년의 수험 시간을 가지고 합격했습니다. 71기, 74기 때는 프라임 스파르타반을 등록해서 실강을 듣고 그 이후에 독서실에서 복습하는 루틴으로 계속 가져갔었고요. 그다음에 75기 때는 독종반을 등록을 했고 제시의 준비 때는 이제 온라인으로 부족한 부분만을 학습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자기만의 루틴을 만들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시험 성적은 354.5점 나왔고요. 그다음에 무도 4단 단증이 있어서 사실 면접에는 그렇게까지 부담은 없었는데 그리고 이제 체력 시험도 그렇게까지 큰 부담은 없었는데 사실 이번에 여성분들이 체력 시험에서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제 진행되는 지금 경찰청에서 체력 시험을 한번 신청해서 해볼 수 있는 것도 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이제 노량진에서 체력 학원에서도 이런 걸 체험해 볼 수 있으니까 한 번씩 해보거나 혹은 일주일에 한 2, 3회 정도 러닝을 하는 게 체력 시험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학원에서 사실 도움을 되게 크게 받았던 거는 프라임에서 무한 반복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실전이랑 똑같은 모의고사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저는 그 모의고사를 보면서 내가 부족한 과목이 이거구나라고 이런 걸 이제 생각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하루에 한 2순환 끝나고서는 한 3과목 정도밖에 사실 볼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 투자를 어떤 식으로 배분할지 모의고사를 통해서 많이 준비할 수 있어서 이런 걸 추천을 드립니다. 또 이제 마지막 한 3순환 끝나고도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남는데요. 이때에는 이제 복습하는데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과목별로 점수 배분에 따라서 3점짜리는 3시간, 1.5점짜리는 1.5시간, 1점짜리는 1시간 이렇게 배분을 하면 딱 5과목을 돌려서 10시간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내가 놓치고 있는 과목이 없다. 그다음에 점수 중요한 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다. 이런 확신이 들어서 마지막에 이렇게 불안감을 거두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경희공채 시험은 사실 이제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이다 보니까 되게 긴 시간이잖아요. 사실 그 시간을 버틸 수 있는 건 저는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는 습관, 그다음에 생활 루틴을 관리하는 습관. 이제 힘들 때 버틸 만한 이유를 되게 만들어 두고 그다음에 그 이유를 대면서도 버틸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이유도 소용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관성처럼 습관대로 그냥 책상 앞에 가서 앉아서 공부를 하면 그 쌓아둔 시간이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저는 습관을 만들어 두는 것이 이 시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76기 합격하시려고 다들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그 필기를 합격하고 나면 면접하고 체력학원 같은 경우에는 등록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요. 그래가지고 필기 합격하시면 바로 체력학원 알아보시고 바로 면접학원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뭔가 체력 운동 관련해서나 아니면 없으시면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종무 합격생. 네, 안녕하십니까. 75기 경희공채 합격생 이정무입니다. 네, 일단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사실 72기 시험을 초시 합격했지만, 매번 면접에서 떨어지고 올해 최종 합격한 케이스입니다. 사실 여기 오신 분들께서 가장 궁금한 것은 필기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 방법이 정답은 아니지만 항상 필기는 고득점으로 붙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객관식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과 비교했을 때 저는 기본서를 회독을 좀 많이 했습니다. 사실 시험장에 들어가다 보면 생소한 지문들이 많다 보니까 기출로 커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충분히 회독하시는 것이 고득점이 나오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처음에 기본서를 읽다 보면 아는 것이 없다 보니까 속도도 매우 느리고 그리고 이해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나오더라도 겁내지 마시고 일단은 체크하시고 회독수를 늘려 가시면서 이해의 깊이를 넓혀가는 것이 저는 기본서 회독에서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출을 풀 때에도 조금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른 분들께서는 일부 분들께서는 그냥 풀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같은 지문이라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출 문제를 처음 풀 때에는 선지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만약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기본서로 다시 되돌아가서 개념을 다시 정리하거나 아니면 스터디 매니저님께 물어봄으로써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 과목별로 좀 상이하지만 제 전체적인 공부 방법은 기본서 회독과 그리고 기출에 대한 분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험 기간이 총 5년 정도 됩니다. 그 기간 중에 좀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저만 뒤처져 있고 그리고 언제쯤 합격하나라는 불확실함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SNS는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SNS를 하다 보면 비교하게 되고 또 좀 위축되는 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정말 힘들 때에는 전용백 실장님이나 스터디 매니저님께 상담을 신청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좀 가라앉혔던 것 같습니다. 학원의 좋은 점은 필기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멘탈 관리도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부분을 좀 활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오답 정리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아이패드를 활용했고 굿노트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했습니다. 나중에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실물로 주어진 게 많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느 부분이 헷갈렸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문제를 풀 때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따로 사진을 찍거나 편집해서 미리미리 정리하고 시험을 보기 전에 보고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사실 다른 것들은 앞에 분들이 말씀해 주셔서 저는 오늘 이 정도로 하고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질문이 없으시네요. 계속 질문을 마지막에 따로 받거나 사전에 받은 질문을 또 마지막에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정모 씨 수고하셨어요. 먼저 아까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정리하는 느낌으로 1번 질문입니다. 경찰학의 구체적인 암기 방법. 개념서를 깜지 형태로 달달 외우기, 두 문자 위주의 암기, 눈으로 많이 읽기 등등 효과적인 암기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반대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암기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답변해 주실 분. 감사합니다. 질문받은 경찰학 구체적인 암기 방법에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초년차에 그 오연웅 교수님 수업을 듣지는 않았지만 교재는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두 문자를 너무 많아서 이게 처음에 이게 이해가 없이 두 문자만 본다고 나중에 이게 기억이 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의심을 좀 많이 했었는데 제시 때 기본서 회독이 5회독 정도 넘어가면은 나중에 기출 문제를 풀 때 기출 문제에 이렇게 두 문자가 떠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교수님 두 문자를 믿고 물론 본인이 생각한 더 잘 외워지는 암기법이 있다면 병행하시는 게 좋겠지만은 교수님 교재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암기를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하세요. 저는 일단 경찰학을 암기를 할 때 기본서를 그냥 눈으로 읽는 것보다는 한 번씩 그 중요 포인트는 손으로 써보면서 암기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조문 같은 경우가 되게 세부적인 부분에서 조금씩 바꿔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경찰학에서 주요 법조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노트에 정리를 하던가 아니면 프린트를 해가지고 약간 점심시간이나 저녁에 자기 직전에 짬날 때 한 번씩 읽어보고 잤습니다. 그렇게 눈에 한 번씩 발라두면은 약간 브리타처럼 아는 법령에서 모르는 조문이 나와도 그게 눈에 한 번 발라놨으니까 좀 덜 당황할 수 있거든요. 약간 짬나는 시간에 경찰학에 좀 도움을 받고 싶다면 이런 방법도 추천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답변하고 싶으신 분 없어요? 혜미 씨는 거기서 촬영이 나가니까. 마이크는 지금 저는 여러 합격 수기에서 경찰학은 기본서가 중요하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저 또한 기본서로 정리하는 것이 머리에도 굉장히 많이 남았기 때문에 기본서를 위주로 회독을 했는데요. 30일, 60일 이러한 숫자들은 화이트로 지우고 책 밑에 부분에 잘 안 보이게 따로 적어두어서 기본서를 회독하면서도 퀴즈를 풀듯이 숫자가 떠오르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중요하거나 단순 암기인 부분은 휴대폰 메모장을 활용해서 적어두고 시간 날 때마다 저도 자주 봐주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답변하실 분 없으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슬럼프 시기 및 원인, 극복 방안. 언제 가장 체력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힘이 들었고 왜 힘들었는지, 그리고 만약 다시 그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대처했을지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분이 계신가요? 그러면 마이크 좀 네. 네네. 네, 저 같은 경우 이제 단기간에 좀 빠르게 회독을 하려다 보니까 좀 제가 지금 생각해 좀 무리되는 스케줄을 하긴 했어요. 7시에 일어나서 7시 반까지 학원 가고 그리고 새벽 2시까지 공부하는 이 스케줄을 거의 한 두세 달 동안 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좀 괜찮다가 한 달? 한 달 반쯤 지나면 이제 그때부터 좀 무리가 오더라고요. 약간 평소에도 계속 졸리고 이제 약간 평소에도 이제 좀 집중이 잘 안 되고 그럴 때마다 저는 약간 좀 오히려 한 반나절이라도 좀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할 수 있는 걸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때도 체력이 중요하다 생각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등산을 한 달에 한 번 그때마다 한 번씩 갔거든요. 등산 가면 이제 하체 운동도 잘 되고 그리고 이제 좀 맑은 공기 마시면서 이제 좀 머리를 비울 수 있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수영을 좀 꾸준히 한 것도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수영을 하면 좀, 네, 수영도 머리를 비울 수 있는 활동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본인의 스케줄에 맞게 하면서 이렇게 가끔씩은 좀 활동적인 걸 하면서 이제 좀 머리를 비울 수 있는 걸로 이제 슬럼프를 극복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74기 준비를 할 때 시험을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앞두고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잠이 잘 안 온 적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제가 자취를 했는데 옆방에서 새벽에 통화하는 소리 때문에 시험을 얼마 안 앞두고 스트레스를 좀 심하게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는 전화 통화를 하기 전에 최대한 일찍 잠들려고도 했었고 하지만 작년에는 좀 그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올해는 보완하기 위해서 저는 초시 때는
9시부터 11시까지 공부를 했었지만 제 시 때는 11시에 취침 준비를 하고 누워가지고 수면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대신에 독서실에서는 휴대폰을 보거나 딴짓을 하는 행동을 절대 안 하고 차라리 그런 마음이 들면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고 오거나 뭔가 차라리 명상을 5분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공부 시간에는 그거에만 집중할 수 있게 노력을 해서 좀 이번 시험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답변해 주실 분 안 계세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질문은 3번 필기 시험 준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필기 시험 준비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공부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또 가장 안 좋은 공부 습관이나 방식이 있다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네, 필기 시험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게 무슨 소리냐 할 수 있는데 필기 시험 당일에 이 문제를 맞출 수 있을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회독 속도가 좀 빠른 편이고 그렇게 막 꼼꼼하게 읽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문제를 풀 때 뭐 대충 읽었든 꼼꼼하게 읽었든 한 번이라도 틀린 적이 있으면은 아무리 쉬운 문제라도 시험 당일에도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진짜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 이거를 내가 시험 당일에 나오면은 좋은 컨디션으로 맞출 수 있을까를 항상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시뮬레이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가장 안 좋은 공부 습관은 이제 눈알 회독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경찰학이나 범죄학 같은 경우에는 기본서를 그냥 차근차근 읽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읽고 나서 반드시 이거를 아웃풋 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문제를 풀든 한번 이게 허공을 바라보고 개념을 한번 스스로 읊어본다던가 그런 과정이 없이 눈알 해독을 하면 사실 거의 시간 날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초년차 때 그런 경험으로 좀 실패를 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조심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준비할 때 1순원에는 속도보다는 정확성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2, 3순환은 확실히 제가 무조건 개념을 다 이해해서 넘어간다는 생각을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기출문제집을 풀다가 이게 제대로 이해가 안 되네? 그럼 기본서로 가서 다시 보고 와야지. 이 과정이 반복되면 엄청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출 문제집을 회독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은 그냥 그 기출 문제에 나오는 지문 자체를 그냥 외워버렸어요. 그게 훨씬 더 회독 속도가 나오고, 그 회독 속도를 이용해서 한 번 볼 거를 두세 번 보고 그때도 이해가 안 되는 건 그때 가서 기본서로 봐도 충분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넘어갈 줄 아는 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돼요. 그 다음은 필기 합격 후 다음 단계 시험 준비 기간. 필기 합격 후 체력 면접 준비 기간이 다 부족하지 않고 충분한지,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은 것들이 있다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면접에 대해서 팁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 합격하신 분들이니까 아무나. 네, 지금 체력과 면접 시험에 있어서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충분히 시간이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질문받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체력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필기 시험 끝나고 바로 준비해가지고 한 달 정도 준비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저는 체력 학원에 등록을 해가지고 매일매일 주 5일 학원에 가가지고 운동을 했었고요. 이제 여성들은 대부분 주 5일 등록을 하는 편이고, 네,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체력이 좋으신 분들은 주 3일 정도 운동을 해서 어느 정도 체력 준비를 하는 편입니다. 기간은 사실 운동 강도는 좀 강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상자 이제 발목이나 무릎 같은 경우에는 아프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많았고, 특히 이제 다른 체력학원 다니는 친구였긴 했지만 좀 크게 다친 친구도 있었어서 평소에 뭔가 몸을 좀 풀어둔다거나 간단한 러닝 정도는 해두는 게 이제 나중에 운동할 때 덜 다치니까 그런 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면접 시험 같은 경우에는 체력 시험 끝나고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잠깐 쉬는 시간이 주어지고 그다음에 2달 반 정도를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면접 시험 준비는 굉장히 긴 기간이라 다른 시험들 같은 경우에는 2달이 넘는 경우가 거의 없고 한 달 정도가 적당한 시간이라고 보통 말씀을 하세요. 저는 원더 스피치라는 학원에 등록을 해서 2달 반 동안 준비를 했고 저를 되게 격려를 해주셔서 2달 반 동안 지치지 않고 계속 준비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면접 학원에서 이제 주시는 학원도 있고 아닌 학원도 있지만 원더에서는 저는 면접 자료를 책으로 만들어서 주셔서 뭔가 별도로 제가 시간을 투자해서 그걸 조사를 하고 하려면 지치는데 그런 책을 기반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덜 지칠 수 있었던 점이 제가 원더 스피치 학원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점이었습니다. 또 면접 2달 반 동안은 진짜 지치지 않는다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시간은 정말 정말 충분한데 그걸 어떻게 쓰느냐가 사람한테 정말 큰 좌우를 하거든요. 그래서 체력 시험은 조금 체력이 약한 분들에게는 조금 빠듯할 수 있고 면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널널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체력이랑 면접 관련해서 이제 해양 경찰 기준으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 해양 경찰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에 필기 시험을 보고 그리고 11월 중순쯤에 이제 체력 시험을 보는데 그 자신의 합격자 발표가 거의 체력 시험 2주 전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텀이 짧은데 그래가지고 중요한 게 좀 필기 시험을 봐가지고 자기 점수가 좀 될 만하다 그러면은 일단 무조건 체력 학원에 등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좀 등록을 하면 시간이 충분한데 아 내가 좀 애매한데 이러면서 이제 체력 학원을 좀 늦게 등록하게 되면은 그 시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게다가 지금 순환식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저희 그 일반 순경이 하는 것처럼 뭐 팔굽, 윗몸, 100m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안에 하다 보면 결국 부상이 생길 수밖에 없어가지고 최대한 빨리 등록을 해서 몸을 풀어준 다음에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남은 기간 동안 이제 준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반 경찰 간부 같은 경우에는 2달 반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체력 끝나면 3주 안에 면접을 다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면접도 최대한 면접 학원을 보통 체력 진행할 때 면접 학원에 등록한 다음에 거기서 주는 이제 자료를 받아가지고 미리 좀 자시 샘플링을 좀 만들어 놓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자기 경험을 위주로 샘플을 만들고 아니면 어떠한 상황 질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하겠다는 걸 샘플을 만들어야 되니까 좀 체력 시험을 할 때도 이제 저녁에 좀 시간을 짬을 내서 자기 샘플을 만들고 이제 그거를 스터디하면서 이제 조원들이랑 같이 말해보고 아 내가 어떤 점이 좀 말할 때 부족하다 아 이런 경험을 좀 추가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받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질문이 많은데 중복되는 질문은 넘어가고 다시 질문 드릴게요. 11번 질문입니다. 구체적인 공부 시간 분배가 궁금합니다. 이거 방법은 여러분들이 다 다르시겠지만 뭐 참고 정도로만 생각하셔 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 분? 뭐 운동은 몇 시간 했고 무슨 과목은 하루에 몇 시간 했고 아니면 하루에 한 과목밖에 안 봤다. 어떤 사람은 2과목 봤다.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냥 아무나 대표적으로 공부하셨던 거 솔직히 그냥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제 프라임 스파르타에서 오래 공부를 했고 그 커리큘럼에 따라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사용되는 어휘나 이런 게 좀 사용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1순환 공부할 때는 초시 때도 그렇고 제시 때도 그렇고 강의를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면 1순환은 되게 기초적인 걸 꼼꼼하게 봐주시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제가 문제에서 틀리는 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한번 들어주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제 오전에는 강의를 듣고 오후에는 강의 복습을 하고 그러니까 그 대신 이제 2, 3순환에서 하는 것보다 1순환에서 복습을 굉장히 꼼꼼하고 그 파트에 있어서 놓치는 게 없다라는 생각으로 복습을 했고요. 그 대신 이제 저녁 시간에는 앞서 공부했던 과목에 대해서 복습을 하는 식으로 이제 2과목을 가지고 저는 공부를 했었습니다. 시간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는 이제 강의이기 때문에 이제 강의 시간 한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공부를 했던 거고, 이제 복습할 때도 점심을 먹고 와서 1시 반에서 2시 정도를 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저녁 먹을 때 6시까지 오후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저녁 시간에는 한 2시간에서 3시간, 좀 이거는 컨디션 따라서 저는 좀 왔다 갔다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순환 들어갈 때부터는 이제 복습 시간이 1순환보다는 많이 짧아져야 해요. 그래가지고 1순환보다 과목 수를 하나 늘려가지고 좀 시간을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의고사 보면서 이제 분배 시간을 결정을 해서 한 2~3과목 공부하는 걸 비중을 어떻게 갈지 좀 이제 투자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5과목 다 돌리는 식으로 저는 공부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또 다음 질문 드릴게요. 특히 초시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단기 합격을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것과 지켜야 하는 것. 요거 같이 답변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되게 하고 싶은 말은 굉장히 많은데 제가 합격수기에 되게 자세하게 써놨으니까 거기를 많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2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작년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동기들이랑 초시 합격하시는 분들은 천재겠지? 그게 가능한 일은 맞을까? 이러한 이야기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1순환이 거의 끝나감에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스스로가 비참할 때가 있었고, 그랬던 경험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신없이 학원 진도에 맞게 달려온 지금과는 다르게 2순환, 3순환이 될수록 고민과 걱정은 굉장히 많아질 것입니다. 다만 확실한 거는 회독을 거듭할수록 더 많은 게 보이고 더 많은 것을 기억하고 더 많은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올해는 이렇게 해보고 내년부터 제대로라는 마음보다는 올해 할 수 있는 걸 후회 없이 다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험날까지 꾸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1년은 생각보다 길고 100일이라는 시간은 합격자를 바꿀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은 프라임에서 함께 공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후배들이 저에게 독학이랑 학원 중 어떤 것을 추천하시나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대부분 학원을 추천드립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집중력과 분위기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대체하기 어렵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제 주변에는 감사하게도 처음 공부를 시작한 날부터 너무나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7시부터 24시까지 공부했던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매일매일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힘들어 하던 제가 8시, 9시부터 공부를 시작했기에 합격과 문이 닫히는 24시까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듯 1년이라는 짧지만 긴 수험 생활을 끝까지 버텨내기 위해서는 본인이 1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하루의 공부량을 알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그 루틴을 함께 지켜나갈 사람들이 곁에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먼저 그러한 사람이 되고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을 두고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이건 15번이랑 18번 질문을 묶을게요. 법과목 해독하신 방법이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학과목 해독법이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공부 그 과목의 특성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이 두 개에 대한 질문을 따로 주셨거든요.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 네, 일단 저는 법과목 해독 방법을 좀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생각하는 법과목 해독은 그냥 빨리 최대한 많이 익숙하게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일 동안 승부를 봐야 되는 거라서 최대한 빨리 보는 게 중요해서 저는 최대한 객관식 지문을 눈에 익히려고 준비했거든요. 해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기출에서 거의 90%가 나오다 보니까 네. 객관식 지문을 보되 그것을 굉장히 많이 보고 그리고 만약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끝까지 체크해 놓거나 아니면 포스트잇을 붙여 놓은 다음에 내가 완벽하게 진짜 거의 앞 글자만 보고도 아, 이 판례다. 아, 이 이론이다. 아, 이 지문이다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까지 끝까지 체크한 다음에 그리고 네, 그 정도 돼야 이제 포스트를 뗀 다음에 아, 이건 내 거가 되었다라는 수준으로 만든 다음에 좀 다음 지문 다음 회도로 넘어가는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법 과목 같은 경우에는 결국 그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찍기 문제니까 그냥 최대한 많이 보고 그리고 대신에 어설프게 하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 회독을 많이 해서 이제 앞 글자만 보고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법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험에서 형사법은 3개 틀리고 헌법은 2개 틀려가지고 꽤 고득점을 맞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제 처음 1, 2회독 할 때는 속도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되는 판례들이 많고 일단 눈에 입 발라두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3, 4회독 들어가면서부터는 이제 비슷한 단어, 비슷한 요점들이 있는 판례가 헷갈리기 시작하거나 아니면은 아는 판례라고 하더라도 약간 세부적인 사항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때 이제 한두 번 봤는데도 구분이 되지 않고 헷갈리는 판례가 있다면 그때에는 약간 요점이 뭔지, 그다음에 이 판례에서 중요한 게 뭔지 좀 정리해 가면서 회독하는 게 3, 4회독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2순환 때까지는 모든 지문을 다 보고 넘어가려고 했었고 3순환 들어갈 때부터 저는 좀 정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저는 회독 한번 하고 좀 휘발되는 속도가 좀 빠른 편이어가지고 2순환 끝나고부터 이제 아는 지문들을 정리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또한 이제 경찰학이랑 범죄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렇게까지 막 엄청 자신 있는 과목은 아니라서 이거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경찰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는 걸 너무너무 싫어했어가지고 그러니까 전체를 한번 다 보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제집을 풀고 그 파트에서 뭔가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그냥 그 파트 전체를 다시 봤어요. 아, 내가 이거를 좀 대충 봤다? 회독할 때 대충 봤다? 그러면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 파트 전체도 지금 모르는 부분이 존재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약간 파트별 회독을 많이 하는 식으로 해서 저는 경찰학을 좀 덜 지치고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답변해 주실 분 없으세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어느 시점에 오답들을 따로 비교 정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답 정리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1순환 때 바로 하는 게 좋다. 아니면 그게 아니라 뭐 천천히 2순환부터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의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오답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좀 빨리빨리 해야 된다 이런 성격이 있어가지고 같은 성격이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오답은 딱 100일 전부터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전에 틀리는 문제들은 사실 내가 알아서 틀리는지 몰라서 틀리는지 모르기 때문에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100일부터 딱 100일 기점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반 가릴 수 있는 노트 그거 사가지고 뭐 법이든 경찰학이든 그냥 틀린 걸 다 때려 박았거든요. 왜냐면 많이 보고 급하게 보는데 계속 틀리는 게 생기니까 아 이건 내가 진짜 모르는 거구나 하면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계속 읽고 외우고 계속 읽고 외우고 하는 것들이 무조건 시험에 나요. 왜냐면 이게 기회가 한 번이잖아요. 그게 틀린 거나 헷갈리는 것들이 시험에 안 나오면 다행인데 만약에 나와서 틀리면 기회가 두 번 주어지지 않는 거니까 최대한 100일 전부터 오답 노트를 좀 빡세게 만들어 가지고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아,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답 노트 만드는 걸 굉장히 귀찮아하는 성격이었는데요. 그 데일리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답 노트를 따로 만들기보다는 그날 이제 틀린 문제들을 정리하면서 지문별로 왜 틀렸는지 그다음에 이 지문의 핵심이 뭔지를 정리를 해가지고 그날 다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1, 2순환쯤에는 그렇게 정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오답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제 아까 말했던 무한반복반 같은 경우에는 10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모의고사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아 이거 모르는 건 10주 후에 내가 알까? 그래도 약간 모를 것 같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기본서에다가 옮겨 적는 식으로 저는 이제 공부를 했었고 그다음에 기본서 회독을 그 과정에서도 돌리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오답 노트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꽤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특히 후반부에 가면은 프라임 것도 모의고사를 보고 사실 다른 것도 모의고사를 보고 싶어질 거예요. 그 자기가 성적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모의고사 오답에 시간을 너무 들이기가 싫어서 그날 문제 푼 그날 채점을 하고 그날 틀린 거 다 외워버린다는 생각으로 저는 모의고사 오답을 했거든요. 아 잊어버리면 이건 내가 10주 정도면은 내가 외울 수 있지 않나? 약간 근데 이날 정리했는데 모르면 약간 이건 나의 운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좀 줄였고 그 대신 이제 기본서 회독을 좀 많이 하는 쪽으로 시간 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답 노트에 너무 집착하다가 기본서를 놓치면 사실 쉬운 문제를 그러다가 실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분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데일리 같은 경우가 쌓이다 보면은 오답하는 그 오답 정리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 동안 문제를 풀고 일요일 날은 오전 시간을 이용을 해서 아이패드에 틀린 문제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끝까지 수행을 했고 마지막에 그 정리한 노트와 기본서에서 기출문제집에서 틀렸던 거는 따로 오답 정리하기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기본서에 체크를 계속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체크한 거 제외하고 제가 확실히 안다는 걸 다 지우고 나면은 그 기본서가 결국 오답 노트거든요. 그 오답 노트랑 데일리 일주일마다 정리해서 지금까지 쌓여있던 자료를 프린터를 해서 그 두 자료만 보고 시험 전에 마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답변해 주실 분 안 계세요? 진짜 이제 사전 질문 중에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시험 전에 전과목을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는지. 어떤 분은 뭐 시험 하루 전에 전과목을 다 돌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또 그러지 못하셨는데도 합격하시는 분도 당연히 계시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경험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분 지금 해양간부라고 하시지만 육간을 1년 동안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해양간부 과목만 빼고는 준비가 다 되셨어요. 다 되신 상태에서 나머지 100일을 형사소송법 공판이랑 이제 해양경찰 학을 추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3개월 만에 해양간부를 돌리시기 위해서라도 1년 커리는 잘 따라오셔야 돼요. 네, 네. 매니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기본적으로 다른 과목들은 기본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시작한 거니까 이걸 이 점 유의해서 들어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잡고 했어요. 캘린더를 평소에 안 쓰는데 캘린더를 잡고 2주에 5과목 네, 5과목 돌리고 그리고 다 회독을 한번 했으면은 그 다음에 일주일 안에 5과목 다 끝내고 그리고 4일 만에 끝내고 2일 만에 끝내고 1일 만에 끝내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일주일이나 2주나 일주일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가능한데 이제 3, 4일 2일로 줄어들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인덱스 있잖아요. 인덱스를 뭐 기본서든 객관식 문제집이든 꽂아 놓은 다음에 거의 후루룩 지나가다가 인덱스가 있는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그리고 또 후루룩 지나가다가 인덱스가 있는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3일 안으로 전과목 해독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하루 안에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좀 저도 오답 앞에 분들이 말씀하셨을 때 오답 노트 만드는 걸 굉장히 좀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덱스를 한 부분에서 진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따로 포스트잇을다가 적은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포스트잇만 한번 쓱 보고 지나가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회독을 끝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또 없으세요? 해주셔도 되는데 더 없고? 그러면 이제 즉석에서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이제 다 지났으니까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없으시면 그냥 끝납니다.
예. 아, 그 아침형 인간이라고 하셔가지고 질문 드리고 싶은데 저도 약간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하는 편이어서 근데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다 보면은 이 오전 중에도 약간 좀 많이 피곤하거나 좀 이게 점심 먹고도 좀 많이 피곤할 때가 있는데 그때 그냥 아예 좀 주무시고 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좀 참고 일어서서 하시는지. 저 같은 경우에서는 밤에 잠을 좀 일찍 자가지고 아침에 공부할 때는 피곤하다 생각을 못 해가지고 답변 어떻게 드릴지 모르겠는데 일단 낮잠은 안 잤고요. 왜냐면 아침에 깨서 오후까지 공부할 때 진짜 최대한 집중해서 공부하고 저녁에 쉰다 이 마인드로 공부했기 때문에 저녁 컨디션을 좀 조절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충분하거든요. 이 공부 시간 자체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거든요. 아침부터 공부를 하면 저녁 컨디션을 조금 일찍 주무신다던가 해보시면 한번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이 질문. 네, 그 2, 3순환 때 강의가 있는데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하잖아요. 근데 그 강의를 다 들었는지 아니면 필요한 것만 따로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우선 실강보다 인강을 더 좋아하는 편이었고 그 인강을 통해서 이 배속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래서 형법 제외하고는 대부분 인강으로 돌려서 이순환부터는 인강을 최대한 많이 들었고 이순환부터는 기출문제 풀이나 모의고사 풀이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제가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듣기도 했고 그냥 2배속으로 듣기도 했습니다. 저도 답변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순환 때 이순환부터 기출문제집 위주로 회독을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 수업 시간을 기본서를 완벽히 다시 회귀하는 시간으로 가졌거든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빨리 돌리는 거에 익숙해져 버리면 생각보다 놓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1순환 때 기본서로 하고 2순환 되면 한 번쯤 이렇게 기억에 남는 거 말고는 많이 사라지는데 그걸 수업 시간에 진짜 집중을 해서 기본서는 개인 시간에 다시 안 본다 마음으로 수업을 듣고 남은 시간은 다 기출로 돌렸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하실 분 계신가요? 네, 제가 이런 폐쇄적인 삶을 사는 게 이번이 아마 처음이 될 텐데 지금까지 대학을 다니다가 그냥 이렇게 폐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혹시 마음가짐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저도 지금 굉장히 떨리거든요.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많이 되고. 예. 일단 저는 사실 폐쇄적인 삶이라고 하면 좀 많이 그러니까 지금 이번 수험 생활하면서 정말 많이 해봤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71기 처음 준비할 때 저는 코로나 시기에 시험을 준비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74기, 75기 때도 저는 사실 친구가 있으면 너무 놀고 싶을까 봐 친구를 안 만들고 혼자 공부를 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외출도 특히 74기 때는 외출도 거의 안 하고 친구들도 거의 안 만나고 그다음에 술도 싹 다 끊고 그냥 공부에만 집중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74기 때 그 좀 지치는 기간이 오기는 하거든요. 그게 사람을 안 만나고 하다 보면 대화를 안 하다 보면 이게 내가 말수도 너무 없어지고 그다음에 그 좀 힘들어지는 구간이 저도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준비할 때 저는 생각했던 게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 사실 그대로 갖고 가되 주말에 저는 일요일 하루 쉬었거든요. 그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친구들이랑 약속을 만들어서 한 번만 딱 한 번만 친구들이랑 약속 만들어서 딱 그 뭐 저는 전시 같은 거 좋아해서 전시 보거나 아니면 만나서 약간 맛있는 거 먹고 산책한다던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영화관 가서 딱 영화 한 편 보고 온다던가 그런 식으로 이래도 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스스로 만드는 거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대신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 그거에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뭔가 놀 때 딱 그때 놀고 끊고 그다음에 공부로 돌아갈 수 있어야지 뭔가 쉴 때 너무 인풋이 많다던가 약간 드라마 같은 거 몰아보는 것도 저는 별로 추천 안 하거든요. 결국 사람이 뇌에 넣을 수 있는 정보량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풋이 너무 많다던가 아니면 이제 술 마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뭐 근육에도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술은 수면 시간에도 되게 그게 안 좋은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1년 동안 금주하는 거를 저 스스로의 약속을 잡고 그렇게 수험 기간 내내는 금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폐쇄적인 삶, 그다음에 수험 공부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랑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풀어라 하는 거랑은 약간 어떻게 가져갈지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야, 전 앞에 분이 말씀하신 거 반은 동의하고 좀 반은 전 반대로 했는데 일단 앞에 분이 말씀하신 거에서 일단 저도 학원에서는 따로 아는 사람들을 안 만들었거든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주변에 좀 많이 휩쓸리는 편이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원에서는 거의 아는 사람들을 안 만들고 대신에 이제 좀 외롭다 좀 밖에 돌아다녀야겠다 싶으면 이제 아는 친구들을 좀 만나는 걸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1년이라는 기간이다 보니까 너무 계속 혼자만 하는 건 좀 힘들고 게다가 좀 이제 적정히 환기도 필요하니까 이제 학원에서는 이제 친구들 안 만들되 이제 밖에서 만나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네 저는 그리고 이제 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마시 저는 평소에도 좀 마시는 편이어가지고 했는데 대신에 숙취가 있을 정도로 절대 안 마셨거든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그 100일 동안에도 이제 일요일에 한 반나절 공부하고 반나절 쉬었는데 그 반나절에 이제 딱 기분 좋을 정도만 기분이 그게 아니라 그냥 맥주 한 캔, 두 캔 정도만 마시고 이제 그럼 이제 숙취가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평일 공부 스케줄에 절대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이제 딱 그 스트레스 해소용으로만 이렇게 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네, 스트레스 해소용 이제 맛있는 것도 먹을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폐쇄적인 삶이라고 단어를 들으니까 굉장히 공감이 많이 돼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 나갔어. 이게 이 동네 자체가 주는 그런 압박감이 좀 있잖아요. 약간 중압감이란 게 있는데 저도 74기 때 생각하면 굉장히 그것 때문에 좀 힘들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하는지를 알면은 그런 방법을 충분히 활용하면서도 공부를 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스파르타 반 경우에는 그 온라인 스파르타가 있잖아요. 전 75기 때 이제 온라인 스파르타 반 이용해서 고향에서 이제 아까 저녁 타임을 쉬었다고 했는데 막 그렇게 막 탱자탱자 논 건 아니지만 충분히 스트레스를 해소해가면서 공부를 엄청 효율적으로 생각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그게 가능한 사람이다 이러면은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하고 근데 의지가 좀 약하다 이러면은 버티셔야 돼요.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네. 제가 지금까지 대학교를 다니다가 1월부터 이제 공부를 이제 시작할 예정인데 아직 시작해야 할 방법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서 하루에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 몇 과목 정도 진도를 나가셨는지랑 5과목을 다 돌렸을 때 혹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일을 하셨었는지 그리고 방법을 아직 잘 모르겠기도 했어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1월부터 공부를 시작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사실 스파르타 같은 경우는 시작이 7월이나 8월쯤부터 그때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다는 느낌으로 제게는 느껴지거든요. 올해 시험은 약간 너무 짧게 남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근데 이제 처음에 공부를 할 때 좀 많이 힘들어하는 과목들이 뭐가 있냐면 형법하고 경찰학이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좀 처음 공부를 할 때 좀 생소하게 느껴지거나 약간 좀
인풋하기가 좀 힘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주요 과목 먼저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하루에 몇 과목을 돌렸냐라고 하면 저는 사실 스파르타반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일단 한 과목을 충실히 듣고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할 때는 또 동시에 하려다 보면은 약간 그게 뒤섞이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가지고 한 과목 충실히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에 그 다음 질문이 뭐가 있었죠?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까먹었는데. 혹시 1순환 끝나셨을 때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셨었는지도 궁금해서. 저는 스파르타반을 이제 해가지고 그 커리큘럼대로 저는 시간을 썼어가지고 6개월 정도 네, 시간을 쓰고 1순환을 돌렸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5과목 돌릴 때 언제부터 했는지 그것도 물어보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5과목 다 돌리는 건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을 때 약간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그때는 이제 과목별로 내가 아까 인덱스 말씀하셨다시피 내가 약한 부분이 뭔가를 이렇게 추려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하루에 한 과목을 하루에 이렇게 5과목씩 돌리는 게 가능해져요. 그래서 그리고 5과목을 돌리는 것도 약간 한 번씩 다 보고, 그러니까 과목 전체를 다 보고 이게 아니라 그 시간 투자를 그런 식으로 약간 했다는 거여가지고 그 좀 뭔가 전 과목 다 어느 정도는 된 다음에 약간 시간 얼마 안 남았을 때 내가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뭔가 못 정하겠다. 이제 뭐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 조금밖에 안 부족한 것 같은데 여기에 다 쏟아도 되나 이런 고민을 할 때 약간 이제 점수 배분대로 하면은 내가 중요한 거에 시간 투자를 하고 있구나 이런 안심을 할 수 있는 효과로 저는 그 공부 방법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어요? 없으시면 이걸로 마치는데 이거 촬영 끝나고도 뭐 개별적으로 질문하시고 싶으시면 잠시 동안 질문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으로 75기 합격자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